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이번 시간에는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은 생명 존중의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생명의 그 평등함, 이것을 수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는데, 인간은 비교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업이나 직장에서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평가할 대상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 더 무겁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으로 우리가 생명 철학을 배우게 되면은 생명 존중의 그 사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인간의 생명은 굉장히 불가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다지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 또 이런 그 생명 철학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비교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전자로 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유전자를 내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명 속에 가지고 있죠. 친가 쪽에 조삼 C조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럼 C조만 있습니까? 그 C조 위에 또 있죠. 이렇게 부모 쪽으로, 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은 외가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친가나 외가 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다 받게 됩니다. 명품 중에 아주 참 훌륭한 명품이죠. 우리 인간의 생명 자체가 명품 아닙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그 생명을 두고 여러분들은 푸념을 하고 스스로 비하를 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런 걸 가르쳤는데, 현대의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유전자 불법의 가르침에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급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몸 속에 있는 유전자. 그 유전자 중에 강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 강한 유전자가 나에게 좋은 유전자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건강에 우리가 척도가 되는 것이고, 나쁜 유전자가 강한 것이 있으면은 각종 그 질병에 또 중병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전자 문제만 해도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법화경의 생명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와 같습니다. 굉장하죠, 이게. 수행을 하는 그 기도도 우리가 의학적인 면에서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화기 계통에 또 폐기능 계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건강적으로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수급을 알고 내 생명을 알고 인간의 생명을 이루는 그런 그 사상과 철학을 배우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방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께서는 인간이 인간을 존경해야 되는 그 표현으로 법화경에서 상불경보살품을 설했습니다. 우리가 상불경보살이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상불경보살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 거지를 우리 중생이 보고 배우라 하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는 부처가 있고 그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목화석 악구매리의 그 순환을 겪으면서도 불경보살은 끊임없이 중생들을 향하여 존경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문 그대로 배우면은 불경보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할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중생보고 그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중생보고 남의 생명도 존중하라 이런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인간 사회가 다양한 그 직업이 있고 또 생명의 흐름도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은 청청이 계급이 지어져 있고 사람의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바라보면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 나보다 음식 솜씨가 저 사람은 좋으니까 존경하는 것입니다. 참 음식 잘 만듭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음식 맛은 손끝에서 나온다 하지만은 물론 손이 모든 일을 하지만은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재료의 선택,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서 적당한 온도로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방법,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만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맛, 향, 이런 걸 첨가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 우리가 혀로 보면은 선신 짠단 해가지고 선맛, 신맛, 짠맛, 단맛, 혀 끝에서 나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그 음식의 맛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손대중으로 고춧가루, 마늘,
소금 이렇게 철철철 허쳐도 그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맛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음식을 잘 만드니까 존경해야죠. 나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네가 뭐 음식을 잘 만들어도 뭐 너는 날 따라올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자만심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찮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생명 존중의 그 사상과 철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 왕따 문화가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나보다도 시원찮다 그래도 그 사람의 생명 자체는 내가 어떻게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참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도 인간의 생명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생명 자체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 고귀한 생명을 하찮은 인간이 가운데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는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왕따 문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직장이라도 뭐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또 같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심지어 왕따가 일어나니까 이 생명 자체가 삐뚤어져서 그렇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 평가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생명 자체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명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운반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기차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미래 이제 세계에서는 뭐 열차처럼 만든 은하철도 뭐 999처럼 그런 그 열차가 뭐 하늘로 다닐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각자가 재능과 능력에 맞춰서 우리가 그 운전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그 비행기를 정밀하게 만든 운송수단 중에 그래 비행기가 아무리 그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고장나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전거를 고치려 그러면은 자전거를 전문하는 집에 가야 고치죠. 자전거 그 바퀴에 살이 틀어지면은 자전거 바퀴 전체가 틀어집니다. 그럴 때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 줄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바퀴 살 그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 바퀴에는 그 줄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나사가 바퀴에 다 걸려가 있죠. 그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잘 돌려서 그 바란스를 맞춰야 우리가 타이어 그 휠 바란스를 맞추듯이 자전거 바퀴도 그 바란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걸 아무리 뭐 자기가 우수한 뭐 제트 비행기를 몰고 다닌다 그래도 그런 조종사라 그래도 자기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고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운송수단에서 가장 그래도 빠르고 가장 빠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빠르고 사람이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그 오토바이 고장나면은
아무리 뭐 자기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그 오토바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오토바이 전문점에 가가지고 고쳐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존중해야 되죠. 나보다 더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인간 존중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참 참담할 정도로 인간성에 그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뭐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 뭐 고액 그 직장인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그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 자신은 청소를 못하니까 그 화장실, 계단, 사무실 청소하는 사람들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하인보다 더 못하게 생각을 하고 취급을 하고 대하고 있으니까 참 그야말로 일용직 청소 노동자의 그 서름이 점심때 다리 쭉 펴고 밥 먹을 장소도 없을 정도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 존중의 사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국가기관이라 해도 똑같은 사람이 움직이는 사회인데 어떻게 그런 그 대우를 해줄 수 있나 이 말이죠. 쉬는 공간도 없고 옷 갈아입을 장소도 만만찮고 밥 먹을 장소도 없고 식탁은 둘째 문제치고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사가왔는 그 도시락을 그래도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도 안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생명 존중의 마음이 싹틀 수가 있습니까? 지가 똑똑하고 뭐 잘나가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 천년만년 지는 안 주고 그거 붙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자기보다 못하면 무조건 깔아뭉개고 업신여기고 갑질하고 앉았고 여기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이 뽑는 뭐 국회의원들조차도 갑질하고 앉았으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죠.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책임과 의무는. 그 생명 존중의 사상도 어떻게 보면은 사명보다는 책임과 의무에 속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노동 문화가 바뀌고 뭐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뭐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지만은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똑같은 우리 인간 아닙니까? 뭐 후진국에 산다고 뭐 인간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식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다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는 중국 동포들을 업신여기고 왕따를 시키고 욕을 하고 때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지구에는 껌디 누런디 흰디 다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그 생명 존중의 사상이 민주주의에서도 일어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그 생명 존중의 사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교에서는 더 엄하게 남을 존중하라, 남의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업신여겨 본다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런 문제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 존중의 사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생명 존중의 그 사상이 삭틀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기에 많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의 살아온 모습이 어떻든 간에 또 지금 현재 삶이 어떻든 간에 귀중한 생명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임금 격차가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뭐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내 월급을 5% 10% 정도 깎아가지고 협력 업체는 아니래도 그 일용직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월급을 조금 더 줘가지고 나누어서 그 사람들의 그 임금을 조금 올려주자. 고용에 대한 문제가 이 소사장 제도가 생기고부터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목적이 있겠지만은 월급을 적게 줘도 똑같은 직원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 본인에게 맞는 취사 선택의 그 권한을 주면은 회사의 직원이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그 정도의 월급이 책정이 되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원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런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 뭐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데모를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2%만 줄여도 참 그 일용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인데 그 전부 다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파견 시키고 뭐 일용직으로 뭐 사람들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 한두 사람 배는 부르겠지만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월급 상태는 참 비참할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내가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데 뭐 1인당 200만 원을 월 그렇게 준다 하면은 그 사장들이 제하고 난 뒤에 뭐 120만 원, 13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고 110만 원도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200만 원을 치든지 뭐 150만 원을 치든지 간에 그것을 회사 경영 체제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 이 말이죠. 똑같이 뭐 내 하는 일이 이런 분야인데 연봉 뭐 5천 6천 달락할 사람 없습니다. 연봉 200, 월 200이라도 좋으니까 연봉 2천이라도 좋으니까 인간다운 대접이나 해달라 이 말이죠. 그걸로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어느 대학교, 그 미화부에 있다. 어느 대학교 환경부에 내 있다. 거기서 내가 일한다. 그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월급은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같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죠. 그 일용직 고용은 우리 대학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뭐 휴식 공간이나 점심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대학교가 요 근래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쉬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한다고 그 채용해 있는 그 회사에다가 이야기하니까 그 일용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잘라버리고 말썽 부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숨만 쉬고 바보처럼 그야말로 참 인간 대접 못 받고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회사라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다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만들면은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 중간 임금을 받는 사람, 또 좀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 자리를 찾아서 들어올 사람은 많습니다. 데모하는 그 노동조합에 데모하는 그런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정규직을 줄이려고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때문에 정규 직원을 자꾸 줄이려 하는 그 목적이 결국은 이제 일용직을 생산하게 되고 파견직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존중의 사상은 뭐 국가 운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그 억울한 사람이 없이 운영이 되어야 되죠. 법 때문에 법의 그 오남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하면은 이것은 생명 존중의 사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도 생명 존중의 그 사상이 없으면은 그는 선진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먼 미래를 보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어느 누구라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 또 단일 민족으로서 그 혼혈, 그런 그 배타적인 감정, 남다르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마다 지불로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중국 동포를 뭐 개돼지 취급하고 무슨 부리듯이 하고 말이지. 막말이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그 참 우리가 그 잘못 배우고 잘못 전해졌는 이런 그 미풍양속이 이제 싸그리 이제 뭉개지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풍양속을 뭐 우리가 그 이어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뭐 그것이 뭐 큰 잘못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뭐 잘 살게 되면
그런 건 다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는 겁니까? 윤리, 도덕, 뭐, 이카니까, 뭐, 이 잘 사는데 뭐, 그게 필요합니까?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뭐, 내가 월급을 주니까, 너는 내 종이야. 사장 혼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겠습니까, 그게? 혼자서 못하죠. 자기가 자금을 대고, 뭐, 돈이 있으니까 건물을 짓고 기계를 들이고, 그래 했는 거는 자기의 책임이지만, 그 공장 전체를 돌리고 생산을 하는 거는, 거기에 일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사장은 종업원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종업원은 사장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노사가 협력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무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뭐, 노동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우수 사례 이야기하고 그래 안 합니까? 좋은 거는 배우기 싫고 나쁜 거는 뭐 굉장히 빨리 배워가지고 정규직 잘라버리고 비정규직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그 현실에서 앞으로 많은 그 지혜를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가 되어야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대로, 그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런 사회가 계속된다 하면은 국가의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불평,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죠. 잘났으면 너희들이 뭐 해봐라 이 말이죠. 잘났으면은. 전쟁 나면 다 달아나보고 나면 뭐 누가 전쟁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남의 생명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이 대단하면은 남도 그 대단하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만 대단하다고 계속 우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또 뭐 부익, 부, 빈익, 빈 이렇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고장나고 틀어지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왕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왕따 문화가. 있을 수 없죠, 그건. 왕따 문화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형식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직업. 우리가 국가를 지키는 장교의 신분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 그것이 투철했을 때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전쟁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는 장교가 많아지면은 전쟁나도 요령받고 안 피울 거 아닙니까? 요령만 피우지 뭐.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학교 선생님도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법원,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사명감이 없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하나의 직업 의식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상과 철학을 배워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국가의 흐름이 잘못되었을 때, 사회 흐름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바르게 지적해서 고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명감 아닙니까? 불교, 우리나라 4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직업의식만, 종교인이라는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명감이 있을 수가 없죠. 시간만 흘러가면 되니까. 이래 지금 현재 절에 이래 쳐다봐도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장 세밀하고 정밀하고 바르게 펼친 그 생명 철학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참 탐복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거라. 인간의 생명이란 이러한 것이니까 존중해라.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참 불경 구석구석에 석가모니 세존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묻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을 공부하고 또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생명에서 생명 존중의 사상이 일어나지만은 대다수의 불교인들이 이런 생명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생하지 마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깊은 생명 존중의 사상이 들어있지 않고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생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얕은 차원의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깊숙이 묻어서 나오는 생명 존중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를 하면서도 등을 지고 서로 시기 질투를 하고 이런 현실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게 지금 남아 있어도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99.9%니까 어디에 대고 허공에 대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옛날에 촌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보통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봤는데 상머슴, 중머슴, 꼴머슴 이래가지고 머슴 3사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100석 이상 하는 집안인데 상머슴은 이제 주인을 대신해서 이제 중머슴, 꼴머슴을 거느리고 집안에 대소사라든지 집안에 필요한 것 이런 걸 모든 것을 이제 구입을 하고 또 폐기 처분하고 바꾸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인의 지혜에 따라서 머슴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일 머슴들한테 욕하는 집안에는 재산이 불어나지를 않고 머슴들이 이래 하든지 저래 하든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행동으로서 머슴들의 길을 꺼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집안은 나날이 이제 번창을 해서 모선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그 토지를 줍니다. 공짜로. 너 우리 집에서 일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한 10마지기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10마지기 주면서 또 자기 집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선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난한 환경에서 주인이 논을 10마지기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제 10마지기는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럼 자기는 또 부잣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주고 그래 하면은 가을쯤 되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한 5섬쯤 세경을 받으면은 이 주인은 한 7섬쯤 이제 세경을 주는 거라. 그러면은 이 모섬들이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모섬들의 머리에서도 지혜가 솟아나고 노하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병충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주인이 모섬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부자가 되고 모섬들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왕따 문화가 없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서로가 살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간미가 넘치는 참 웃음이 넘치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아마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 철학을 공부해서 남의 생명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번다리까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번다리까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번다리까 수다라 감사합니다.